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지식구독자 여러분,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2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책, 김택현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 읽기 전에는 전 어렵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랑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 글의 핵심 결론이 너무나 유명해서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다 읽고 나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거 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읽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이 확 밀려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되게 어렵고요. 정말 쉽게 읽을 수 없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만 이런가? 그랬더니 그 알쓸신작, 또 썰전으로 유명한 유시민 작가도요, 그 역사의 역사라는 책에서 자기는 이 책을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 그래도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동질감 같은 게 생겨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떠오르는 저의 어떤 느낌은, 일단 이거는 정말 서양의 직선적 역사관이죠.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책의 중요한 그 핵심 결론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잖아요. 근데 이제 직선적 역사면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저 멀리의 사건이니까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현재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든지 상호 연결이 돼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역사가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영애 주연으로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이 있잖아요. 원래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은여 대장금에 대한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록에 있기 때문에 기록된 과거의 사실이죠. 하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른바 남성 중심의 사회일 때는요, 이 기록이 크게 조명되지 않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도 결국 왕 중심의 서술이었기도 했고요. 2000년대가 되면서 미시사적인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왕 말고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이라든가 다른 인물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참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이 과거의 사실이 비로소 현대인들에게 조명된 역사적 사실로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시기가 되니까 또 그 드라마는 또 히트를 하게 된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인식이 1950년대 수준이다 라고 했다라면, 은여 대장금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실로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픽업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역사적 사실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단순한 팩트라기보다는 현대인의 관점과 생각이 들어가서 픽업되고요, 그리고 편집되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는 바로 그런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카의 저작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니까 당연히 그 사실 자체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카의 저작 이후로 역사는 언제든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요, 해석과 초점을 달리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의 관점에 따르면 다시 하나의 역사만 존재하는 단일 교과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 역사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책도 여러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E.H. 칸은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가 현재의 시대 정신을 대표할 때 사실 이 현재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결되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의미 자체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 인간의 이성은 미래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역사가는 방향 감각을 그렇게 올바로 가지고서 그 일관성 있게 과거에서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렵네요, 얘기가. 근데 워낙 이 책이 어렵기로 소문난 책이에요, 진짜. 어쨌든 칸은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역사는 과거 현재의 대화다 라고 말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는 과거의 여러 사실들과 우리들 앞에 나타날 미래의 목적과의 대화라고 정정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제가 정리한 것을 저 나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역사가는 미래 문제에 대한 답을 과거에서 찾는 현재의 사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고 싶으면 역사가가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기술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세계적인 명저인데도 이거는 책을 위해 쓰여진 원고가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강연에서 이루어진 강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위한 글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쓴 글쓴이 E.H. 칸은요, 원래는 주 직업이 외무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또 교수가 됐는데, 실제로 교수가 됐을 때도 정치 외교학과 교수가 됐지 역사학과 교수가 아니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E.H. 칸은 역사학계의 주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이 책이 역사학의 주류 중의 주류죠. 네, 정말 시대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영화 변호인에서 그 독서 모임 학생이었던 임시완이 그 책을 읽다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책이 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다가 잡혀가게 되는데요. 1980년대에는 읽기만 해도 이게 사회 전복 세력이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잡혀가야 됐던 바로 그 책이요. 지금은 대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로 빠지지 않고 추천되는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E.H. 카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대에 따라서 같은 책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였고요. 제가 읽은 척 책방 정리하면서 총균세, 사피엔스 되게 긴 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장 읽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수고했다고 스스로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